지금부터 저렇게 한 번에 시작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우리 윤 대통령하고 긴급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긴밀히 같이 이제 대응하자. 딱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이번에 우리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라고 별렀잖아요. 그 당시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왜냐? 아니,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람한테 무슨 탄핵을 해요. 이거 웃기는 거죠. 결국 민주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리적인 이유만 갖고 꼬리를 내렸을까요? 복잡한 요인이 있겠죠. 요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신평 변호사가 지금 한동훈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이 한마디로 웃기지 마. 너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4대 불가론을 제기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김재원이도 지금 친한계에서 그 의총 열자고 하는 거, 너는 의총 관에는 원내대표가 있는 거야. 까불지 마. 이런 성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신나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민주당이 이거 특별감찰을 받겠느냐? 절대 안 받는다. 자, 민주당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절대 받을 수 없다. 끝까지 특검으로 간다. 다시 한번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혔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일각에서 도대체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이미 데이터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친한 게 한동훈이 넌 그렇다고 쳐요. 한동훈이 그렇잖아요. 지금 개혁을 한다 치고 개혁의 일본 조건을 갖다가 김여사 제거야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야당 이재명이를 제거해서 영청 보내야지. 그러니까 법무장관한테 한 게 뭐 있어요. 내내 법무장관한테 한 게 하나도 없는 바람에 요 난리판이 지금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한 게, 그러니까 어제 총선 이 백서에서도 한동훈이가 공천을 잘못했다. 그리고 전략,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안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선거 전략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없이 한동훈 책임이 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한동훈이가 공천을 줬던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느냐. 한동훈이는 매일같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도대체 친한계 의원들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공천해 준 사람들은 도대체 이재명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체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도 정부 여당의 정책 추진에 동력은 두어져야 될 것 아니냐.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인간들이야. 배지만 달고 호가호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들을 공천해준 한동훈이는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런 비판이 지금 우리 우파들 사이에서 쫙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윤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윤 대통령 확고하게 이거 군사적 야합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선 투입이 임박했고, 이런 러북 간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 파병은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서 매우 특수부대 파병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러북 간의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우리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나토하고 EU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표단을 급파해서 우리 측 정보를 갖다가 투명하게 지금 우방구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군사적 야합은 좌시하지 않겠고,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 단계적 대응 조치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군수 지원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공격적 무기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군수 지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적 지원, 이제 지금 창관단 파병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공격용 무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단계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한 발언은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인데 6.25 전쟁 이후에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이번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 북한군 전체 이거를 갖다가 훈련을 전달하게 훈련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보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우리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매우 임박했는데 이로 인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대응해서 우방국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고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런 러시아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얘기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만간 우리 한국에 특사를 파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요. 강 건너 불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단편으로라도 여러분께 중요한 상황 정보는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심우정 우리 검찰총장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딱 해버리니까 탈핵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심우정 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 검사 조상원 그리고 수사부장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부장검사 요 4명을 탄핵하겠다고 별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방통위원장들 둘을 탄핵시켰다고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 이진숙을 갖다가 탄핵을 처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총수인 총장한테까지 탄핵의 칼을 들이대 이거 지 목숨에 칼 대는 거나 똑같아요. 이걸 뒤늦게나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포기하고 28일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차장 그리고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지금 한다. 요렇게 방향을 싹 바꿨습니다. 꼬리를 팍 내린 거죠. 꼬리를 팍. 왜? 지금 이제 심우정 총장이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논리는 뭐냐?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었다. 그리고 수사 막바지에 검찰총장이 임명돼가지고 별로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 딱 이틀 됐는데 탄핵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 이게 욕을 많이 먹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많이 부르니까 그런 명분을 대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돼갖고 수사가 막바지 국면에서야 임명이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우선 국회의원들 말도 한 20여 명 되잖아요. 돈봉투 사건 7명이나 되잖아요. 요거 무더기로 싹 칼을 휘둘러 버리면 민주당 흔들흔들하죠. 영의에 대한 우려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크다. 뭐 여론의 역풍, 뭐 무슨 수사지휘권 이거는요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고 실제로는 지금 범인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혜경만 하더라도 위증 교사 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아끼는 배현지 그 다음에 김현지하고 배소연이 배현지가 아니라 배소연이 김현지 이런 사람들의 위증과 차명재산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있잖아요. 정다동 사건도 아직 기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법과 배임이요. 지금 아직도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칼이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이거 그냥 갖다 대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이 흔들흔들 하는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또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탄핵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법원에도만 절절 맸는데 이거 검찰 더 자극하면 이거 완전히 역풍 분다. 요 점을 우려하는. 그래서 사실상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검찰총장 탄핵을 안 해가지고 검찰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밑에 이제 검사들 탄핵은 말이 안 되는 건 탄핵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은 또 조금은 줘야 돼. 검찰한테. 자기네가 탄핵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창수하고 중앙지검의 조상원 차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담당 수사했던
최재훈 부장에 대해서는 28일 날 한다. 그러면 왜 한 달 후에 하느냐? 28일 날 하느냐? 그 중간중간에는요, 지금 투쟁 명분, 투쟁 이벤트 행사가 너무나 많아요. 11월 2일 날 규탄되어 있죠. 11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 열죠. 11월 16일 날 시민단체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죠. 그리고 11월 28일 날 또 본회의 열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검사 탄핵 계속.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또 다양한 좀 남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사건들 수사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기 위해서 탄핵 카드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탄핵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그 여건을 계속 살려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수작을 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에서는 백기를 드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검이 난리가 났네요. 대검에서 감찰부장을 공모를 했는데 한 명도 응모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감찰 옛날에 지금 문재인 때 한동수 이거 얼마나 이거 더러운 짓 많이 했어요. 나쁜 짓. 자, 그러니까 이 한동수 같은 인간 때문에도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수한박 때문에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원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 딱 처분하니까 감찰에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네가 자기네 식구한테 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예. 이런 갈등 요인이 너무 많아갖고 폼이 안 잡힌다 이거죠.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 봉급이 뭐 1억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변호사 뭐 1억이 문제니까 한 번 갖고도 몇 억씩 나오는데 실익이 없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검찰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공모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대검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평 변호사가 4대 불가론을 내놓고 있어요. 4대 불가론. 이거 아주 신평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보수 주류 언론들이 아직도 한동훈을 띄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류 언론의 이런 한동훈 껴안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차기 대통령이 정말로 그래서 후보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신평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한동훈이가 그 체제가 계속되는 한 보수는 분열의 내상이 더 커진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오다 하더라도 필패다. 예. 이것은 박근혜 탄핵 정국을 밀어닥친 보수의 괴멸 현상, 그 이후에 제2의 보수 괴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다는 아니지만은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큰 문제가 뭡니까? 지역 기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지역 기반이 없어. 그리고 보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이런 대통령과의 이런 불화로 인해서 배신자 손가락질이 굉장히 세다 이거예요. TK 지역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TK 지역의 정서를 보면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집요하다 할 정도로 가혹한 징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징치.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판을. 그리고 호남이나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어디에서도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반영할 만큼의 한동훈에 대한 지지 기반이, 지지세가 전혀 없다. 옳은 얘기예요. 지역 기반도 없는 데다가 지금 정통 보수파 있잖아요. 이건 배신자 아니야. 딱 욕에 굉장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만회할 정도의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본류 지역 기반도 없는 데다가 그러면 세컨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뚜렷한 상징 자본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이 이제 승패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한동훈이는 우리 사회의 초인류 코스를 거친 검사 출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상징 자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의 서사. 예. 요 사람 얘기는 이제 고난의 서사가 있다는, 그러니까 투쟁력과 투쟁의 역사, 그 다음 투쟁한 그런 이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 하나 뒷배려 갖고 오늘날 이 자리가 있지.
아니, 지가 뭐 투쟁운동만 두고, 아까 아침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념, 정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정치를 했냐 이거예요. 느닷없이 법무장관에다가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이 사람 민주당하고 잘 싸우네. 우리가 지금 민주당하고 싸워야 할 시기야. 그러니까 선거 때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니까 너 한번 괜찮아. 아니, 그래서 비대위원장 시킨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시켰더니 겨우 칼을 어디로 돌렸느냐? 김건희 여사하고 윤두준에 돌렸잖아요. 무슨 서사가 있고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상징 자본까지는 그만두고 아니라도 기본 자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기본 본전도 없잖아요. 본전도 입만 살았지. 입도 몸만 살았어요. 맨 국민픽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의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 일부는 그런 과거의 정치인들처럼 외관상으로 남아서 서민풍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화려한 생활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헌정사에서 이 한동훈이처럼 상징 자본이 약한 사람이 큰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뚜렷한 상징 자본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투쟁력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덧붙이고 싶으면은 그런 상징 자본 없을 수 있죠. 왜? 뭐 지금 민주화도 돼 있고, 자, 이 산업화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화된 대한민국, 산업화된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상징성을 보여줘야 돼요. 요 새로운 상징성은 뭐냐? 바로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을 보이려면 입만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미래 비전을 그려줘야 돼. 근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총선 내내 미래 비전을 보여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한번. 그리고 당 대표가 될 때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미래 비전을 그려준 게 있느냐. 맨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하는 데만 매몰차게, 아니 그렇게 매몰차게 이재명하고 싸웠어야지. 보신 거 있어요? 예,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거. 이게 미래 비전이 사실상의 저는 상징 자본이다. 왜? 지금 우리 한국이 상당 수준에 왔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DJ, 그 다음에 YS,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투쟁의 역사잖아요. 이게 고난의 사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투쟁의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이 패러다임이 100%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맞는 미래 비전을 내세워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런 미래 비전이 없는 딱 그걸 갖고 나기보다는 지금 윤 대통령의 미래 비전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살을 붙여서 자기화시켜야지. 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은 한 패니까, 한 페어잖아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집착. 많은 사람들이 가발을 쓰고 빈약한 체형을 부끄러워하면서 가슴 보형물을 차고 다니는 것까지 하고 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고백하라. 국민의 양해를 구하라. 야, 저는 이거 처음 들었네요. 가슴 보형물을 차고 다닌대요. 적어도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는 외모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실제와 한참 다른 외모를 몰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거는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외모에 집착하는 거. 아니, 컨텐츠가 좋아야죠. 아니, 뭐, 정치인이 무슨 미스터 코리아 뽑는 그런 대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놈의 이게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가슴 보형물을 무슨 여자도 아닌데, 여자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가슴 보형물을 차고 다녀요. 구두나 좀 똑바로 좀 닦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구두. 아니, 구두, 보좌관들 뭐 하고 있어? 국민의 당사 앞에 그 구두 닦는, 쪽에는 키오스크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마시고 한 달에 돈 3, 4만 원, 4, 5만 원 맞추면 매일같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야 돼. 아니, 박정희 대통령 11호 추도식 가는데 구두 하나도 안 닦고 가가지고 전용 의원이 기가 막히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엉뚱한 데 신경 쓰니까 그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아이, 박정희 대통령은 저 나라 보수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을 평가받고 했는데, 몸과 마음을 목욕도 전날 싹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그야말로 목욕 재배하고 가야죠. 구두까지, 양말까지 싹 다. 그 더러운 구두.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집착하려면 그런 데 집착해야지,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처가 리스크라는 겁니다. 처가 리스크. 자, 처가 리스크.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의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편법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격변의 시대. 그렇지만은 그 사소한 속임수에 비해서 그런 우리 대한민국 과거 한국 최상류 집권층에서는 권력과 금력을 결합해서 무자비한 이권 쟁탈을 당해왔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래서 처가 비리가 일부 언론에서 이미 노출되었지만은 야권 성향의 언론들은 본격 폭로의 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처가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깨봐야 나중에 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반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상징 자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외모에만 짱 홀라당 빠져 있다는 거, 네 번째 처가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점, 요거를 한동훈이가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어렵다. 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현실에 입각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고찰을 해난 다음에 이런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도 전부 한동훈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에게 이러한 지적을 자기가 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평 변호사 이런 그 지론, 네 가지 이 불가론, 이거는요. 신평 변호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게 법조계 자기 이제 네트워크가 많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것저것 얘기를 또 많이 들었겠죠. 예. 본인도 뭐 또 접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경험론 쪽에서 나온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과연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말하자면 처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미세하게 분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일고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재원 얘기가 지금 원내 대표 소관이야. 의총을 공개하고 안 하는 것도 전무 원내 대표 소관이야. 함부로 끼어들라고 하지 마. 일침을 놓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재원 지금 이제 최고위원도 언론 아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의총,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싸움이 났는데,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예, 이거는 지금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둘을 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대표에 대한 권한을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당무는 당대표가 하지만은 국회 운영은 지금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원내대표 의견이 우선한다. 예. 그래서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을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의장은 원내대표다. 그래서 공개 의총이든 비공개 의총이든 간에 그 결정권도 의원총회에 있고 의원총회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당대표 의견과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원내대표의 의견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해봤자 현실적으로 이거는 마땅하지가 않고 당무 총괄을 위해서 더 이상은 억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오늘 또 박찬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이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그거 번지수를 처음부터 잘못 짚은 제안이야.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자기네들은 특감 이거는 받을 수 없다. 특검 이외에는 어떤 탈출구도 없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동훈이가 얘기는 특별감찰관하고 민주당이 투쟁하는 김건희 특검하고는 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후적인 이런 특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 의미가 없다. 자,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지금 한가하게 특별감찰관을 출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통과에 독점해달라. 그러니까 지가 치무덤 파고 있잖아요. 지가 치무덤을. 이게 참 그만큼 한심스러운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친한계들의 이 문제점, 친한계 의원들의 최근에 여러 문제점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